민주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이제 국민의 답답한 국민들도 그렇고 그럼 이 상황을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권은 네네. 달라질 기미는 안 보일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쭉 이제 그렇죠. 가겠다는 거니까 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돌파구가 있나.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네. 당신들이 무시할 만큼 그렇게 둔하지 않다라는 음. 거를 알려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야박하게 거칠게 말하자면 네.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 이런 사고 방식을 음. 버릴 수 있도록 네. 절대로 시민들이 개돼지의 위치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 가지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이 대한민국이. 네. 이거를 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잊지 않고 끈질기게 지적하고 네. 버텨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음.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 정권이 출범한 직후에는 과거부터 언론들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면서 그랬죠. 표현했던 네. 그런 6개월의 기간 뭐 음. 이런 것들에서 이 정권이 보인 지지율이 30%도 안 되는 지지율을 보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다른 20%. 정부들은 네. 최소한 뭐 많게는 90% 아무리 안 음. 돼도 60, 70%가 갔던 지지가 그렇게 돼 있으면 네. 그거를 반성하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도 일종의 무슨 아침 이슬 어쩌고 하는 쇼를 청와대 하면서까지도 그걸 뒷산에 올라서고. 반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지금? 그거를 상대에다가 네. 야당 제1야당을 압수수색하고 제1야당의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고 계속 무슨 흑막이 있는 것처럼 흘리고 그런 네.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을 부패하고 비리가 쌓여 있는 집단인 것처럼 수사를 통해서 음. 그리고 그 수사의 과정들에서 생기는 일들을 계속 흘려가면서 이 네.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아하. 이쪽에다가 그 먹물을 씌우고 똥물을 튀기면 어? 저쪽이 상대적으로 내려가니까 네. 우리가 1%라도 나중에 선거 때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아. 정치 혐오를 첫 번째 부추기고 어느 쪽이나 다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다. 네. 이런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게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나 이 극우 세력의 일반적인 전략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 그 패륜적인 행태들을 국민들이 알고 분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 똑같은 이렇게. 사람들이야라고 해버렸을 때 본인들이 얻는 이익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음. 똑같은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 그 생태 같은 자녀들을 잃은 유가족 앞에서 네. 치킨을 불러 먹고 피자를 먹으면서 폭식 투쟁을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은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네. 이태원 참사의 현장에다가 윤석열 잘한다라는 플래카드를 네. 붙이고 유족들을 또 유족들한테 폭언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슬람 신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고 네. 이런 일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어떤 그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지지들을 단단히 바치고 있고 그러면 저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내가 그 최소한 지켜야 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억지스러운 막무가내식의 그냥 강경 일변도 압박 일변도로 나오는 것이고 네. 그 와중에 이게 지금 30%를 넘었다라고 하는 네. 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지지율이 그리고 뭐 회복되고 올라가고 있고 뭐 어떻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바닥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게 지금 아직도 바닥까지 못 오고 있는데 네. 그거를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뿌듯해하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을 언론이 제대로 지적해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라도 잊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지적해야 된다. 네. 아이, 역시 참 이게 참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시청자분들이 참 이 나라 걱정하느라고 글쎄 말입니다. 너무 정말 바쁘실 수밖에 속상합니다. 이게 없습니다. 경제 여건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네. 지금 앞으로 너무너무 더 어려워질 어렵다고 거라고 하는 하더라고요. 거를 모든 전문가들이 다 네. 전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예산이나 어떤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러이러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이거를 야당과 협력해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런 예산을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번도 안 안 하잖아요. 하죠. 무슨 정책 설명회라고 어저께 어제 하는 것도 예. 혼자 그냥 뭐 즐겁게 쇼하는 걸로 끝나잖아. 그게 원래 스타일이거든요. 그 캠프에 있던 사람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1시간 얘기하면 59분 자기가 떠들고 예. 그거 오죽하면. 본인의 생각이나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근본에 있는 거는 아직도 본인이 공인 중에 공인인 대통령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자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적인
관심사와 공적인 문제 해결 방식과 네. 사적인 관심사, 사적인 이해관계를 아직도 혼동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사적인 방식으로 모든 걸 풀고 있습니다. 아, 검찰총장을 하면서 장모 문제가 난 것을 네.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시켜서 리포트를 만들게 하는 것이 공적인 그렇죠. 위치의 사적 네. 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냥 유야무야하고 또 넘어가서 자기는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좀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최은순 이번에 예. 무죄 확정 판결 예, 난 거 예. 그 얘기도 좀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분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네. 더 힘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마이TV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예.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고 계신데요. 이 가입을 통해서 오마이TV에 구독료를 낸다, 시청료를 낸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슈퍼챗 오마이TV 지금 유튜브 슈퍼챗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최강욱 의원님과 탄산수 같은 분 이런 말씀. 트림 나오는데 탄산수 불편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그래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시원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 장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 어제 이제 대법 판결이 나면서 확정이 네. 됐는데 이게 의원님하고 이제 황희석 네, 최고위원하고 네, 같이 네. 이제 고발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2020년에 예. 고발해가지고 진행이 되었는데 맨 처음에 1심 선고가 났을 때만 해도 아 이제 재판부 사법부가 예. 판단을 이렇게 정확히 좀 하고 있구나라는 여론이 좀 많았거든요. 예. 2심에서 뒤집히더니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쭉 흐름을 보시자면. 그러니까 참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법치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죠. 그 존중하고 네.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것인데 그 존중하는 것과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는 일이거든요. 네. 존중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을 다 잘했다라고 우리가 대통령의 위치와 역할을 존중하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음,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는 잘못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고 네. 국회의 역할과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부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네. 그런데 그 입법부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늘 비판의 영역에서 늘 감시당하고 그렇죠. 노출돼 있는 네. 것처럼 다 많이 사법부도 봤죠.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결론을 냈으니 입 다물어라 이거는 아닌 거예요. 네. 그 결론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결론을 이끌어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그 재판 결과를 전하는 일보들 첫 번째 기사들이 일보. 그러니까 예. 판결 내용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왜 결론만 가지고 먼저 하나 그렇죠. 쓰잖아요. 일보 그냥 난리죠. 예, 예. 일보를. 그때 보면은 그냥 뭐 무죄 확정 이거에 이어서 쓰는 말이 네. 아주 그 교묘하게 또 비틀어 가지고 사건의 성격을 이상하게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부 언론이 보이던데 그래요. 예.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를 그 최강욱이가 고발을 한 사건이고 네. 응?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에서 그 윤석열 당시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했던 사건이고 응? 그리고 이성윤 검사장이 있을 때 네. 중앙지검장이 기소했던 사건이다. 그게 노리는 바가 뭐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황희석 변호사님 말은 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최강욱, 이성윤의 합작품이고 이런 프레임을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밀어왔던 소위 권언유착 프레임이라는 걸 강조할 때부터 네. 채널 A 사건 때부터 아. 또 다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예. 늘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정치적으로 이제 그렇죠. 보고 정치적인 있는 거. 해석이나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복하는 이런 식의 얘기들. 그다음에 그쪽에 변호인이라는 사람도 마치 제가 정치적으로 어거지로 사건을 만들어낸 것처럼 하는 일종의 평가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고 아니 상식적으로 다 함께 돈 내고 공범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실형을 받았는데 예. 거기서 가장 큰 전주였던 사람이 지금 판결의 결론이 뭡니까? 그냥 돈만 대서 나는 거기에 따른 수익만 받았을 뿐이지 병원 운영 뭐 뭐 이런 운영하고 거. 경영하고 그게 사무장 병원이라는 거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어려운 법률 용어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어서 공동정범이 아니라 무죄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네. 자기 사위가 가 있었는데
거기 사인은 행정원장으로. 회계는 몰랐다고. 회계는 근데 관리 안 그 했다고요. 병원인지를 몰랐다. 그 병원을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 왜 돈 빌려달라고 한 건데 병원 저희가 인수해가지고 운영해가지고 수익 나면 갚을 거니까 빌려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재판에서 그런 취지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돼가지고 1심에서 유죄가 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음, 아이고 참 정말. 그게 이제 2심에서 뒤집혀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예. 2심 무죄 선고할 때 이렇게 재판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네. 범죄 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검사의 증명이 뭐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확실하게 증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물론 어떻게 그런 봐요? 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법원 입장에서 어찌 보면 검찰 수사의 미진 이런 거를 지적한 건데 네. 그것도 저는 법원의 면피성 발언이 좀 섞여 있다고 봐요. 그러면 1심 판사들은 뭐 그러니까 법원이 다르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네. 그런 거에 이렇게 그 집중해서 잘 판단하는 거는 되게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대통령의 장모한테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 대통령에 대한 반대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네. 그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하다못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그 증거 능력의 면에서 네.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의 판결도 뭐라고 썼어요? 법관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이 완벽하게 입증을 네, 했어야 된다 입증했어야 검사가. 된다. 근데 예. 검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네. 이걸 지적한 거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다른 사건에서는 왜 그걸 지적하지 않냐고요. 매번 그래 왔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의심을 자꾸 받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런 판결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구에 담겨 있는 그런 정신 자체는 되게 맞는 말이고 대법원이 앞으로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것을 모든 사건에 일관해 왔느냐? 피고인의 신분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그걸 일관해 왔느냐?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사법부가 정도로서만 항상 그렇게 판단해 왔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법부를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사법부도 네.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급하신 것처럼 유독,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네. 이걸 내세우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뭐 살아온 그 행적을 유권자들이 판단했을 때, 뭐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네. 박근혜, 뭐 이명박,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적폐청산에서 열심히 해왔고 예. 이 나라가 되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대통령이 되면 공정과 상식 이거는 좀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투표를 기대를 갖고 계셨던 하셨을 분들. 예.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 돌이켜 보니까 유독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은 이제 안 보이는 게 아니야.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 스스로 후보 시절에 네. 우리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안 준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장제원 의원이 전했고 네, 네,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나중에 주워 담았고 네, 장제원 의원은 지금도 여전한 최측근 윤핵관이라고 여전히 네. 발언을 하고 있고 그거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고 그런데 그런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너무 더럽혔죠. 그걸 너무 더럽혔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본인이 아주 쉽게 뱉은 말을 지금 전혀 감당도 못하면서 반성을 안 하고 있죠. 무슨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가 있어서 우리는 뭐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러고 네. 있나요 지금? 하나씩 낙하산들이 이제 도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비판하는 지점 여러 가지 가족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것이고 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네. 이제 지적. 왜냐하면은 내조만 하겠다라고 분명히 국민들 앞에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과 어떤 테이블에서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손짓이 나왔는데 그게 뭐 그렇죠. 빨리 나가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유엔에서도 뭔가 지시한 듯한 모습이 네, 네, 화면에 네. 잡혀가지고 결국 윤 대통령 뒤에 아니면은 그 옆에서 계속해서 어떤 역할을 김건희 여사가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있단 말이죠. 대통령 부인을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이유가 네.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의 의사결정이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공적 책임을 지우는 거고 음. 어떤 공적인 조직을 통해서 보좌하도록 했던 거고 과거 정부가 그래 왔던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은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어떤 도덕성이나 그런 신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분이 배우자라서 후보 때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나는 빠지겠다. 앞으로 뭐 저기 응? 그 저기 뭐야 그 아이를 그렇게 귀여워했던 그 남편한테 내가 아이도 못 안겨주고 해서 너무 미안했는데 이렇게까지도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일종의 심파극을 벌이면서까지 네. 나는 앞으로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속실도 없애겠다고 하고 실제로 네. 없다고 하면서 음. 그런데 지금 하는 모습이나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냐 부인이냐 이것들을 여당 내부에서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지금. 하하. 이거는 국회 내부에서는 뭐 거의 공지의 사실처럼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영부인 본인들이 부르는 영부인이라고 하는 영부인이라는 호칭은 참 본인들이 영부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영부인이라는 위치에 있는 분이 영부인으로 불리울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러면 본인의 어떤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니 천공이 한 얘기를 그냥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가지시고 어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이 되고 무슨 얘기가 있으면 천공 유튜브를 찾아보는 지금 현상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찾아보면 대부분 또 있단 말이야. 예.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 대선 과정에서도 네. 굉장히 물어봤었죠. 어이없는 일을 당했잖아요. 네, 당신 네. 천공 얘기 들어봤냐? 그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한 이후에 예. 그 유승민 의원한테 하는 거를 봐도 경기도지사 선거 나온 사람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떨어뜨렸다. 유승민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도 당 대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룰을 바꾸고 뭐 온갖 이상한 것들을 하고 있다. 당신. 나 하나 죽이면 이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와중에 새로이 지금 당 대표에 도전한다고 하는 윤상현 의원 아 맞아요. 최근에 또 무죄됐어요. 거기도. 그렇네요. 윤 씨하고 예. 관계 있으면 다 무죄야. 그런데 뭐 거기도 뭐 한밭집 사건으로 해서 돈을 뭐 엄청 받았다라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게. 네, 의혹이 계속 있었는데. 그 당사자의 증언도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슬며시 무죄가 확정됐어요 대법원에서. 그러고 나서 지금 당권 도전한다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나도 뭐 저기 전화하면은 형님한테 전화하면은 그래 상현아 뭐 밥 먹으러 와. 나는 1월 사이다. 네. 그렇지만 나는 관저그 팔지 않는다. 음. 이게 뭐예요? 예전에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나 대통령하고 친하다, 가깝다라는 걸로 뭔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네. 호가호위하고 그거를 또 노고라 하고 아니 선거 과정에서도 권성동 의원 뭐라 그랬어요? 강릉 가가지고 예산 뭐 다 대통령하고 내 친구니까 네. 다 가져옵니다. 대통령 친구한테 배정하는 게 예산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네. 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줄 수 이런 얘기 한 사람 보셨냐고요. 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깝다라고 지목하면서 네. 검찰이 나서 가지고 정치적인 사안을 만들어내고 공격하는 일들은 많이 있었어도 대표적인 게 조국 교수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역으로 틀어지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내서 답답해하는 것인가? 이게 진짜 통탄할 일인 거죠.